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때론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다.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인지 하마인지 어떤 동물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로 인해 최근 자필 입장문 공개를 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그 측근들은 서울 청담동의 이른바 템플러 룸살롱 서너 곳을 수년간 드나들었던 것으로 열린공감TV는 확인 중에 있다. 이 중 하나인 F 룸살롱을 소개한 사람은 지난해 7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에 입을 열었던 정마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마담은 회장님들에게 연예인 등을 소개해주는 것으로 화류계에서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봉현 회장은 룸살롱에서 동양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증권회사 출신 김모 전 수원여객 전무, 사채업자 김모 회장 등과 어울렸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강일구란 가명으로 룸살롱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룸살롱 단골 중에서도 큰 손으로 통했다. 정마담은 김 회장 지인에게 김 회장은 항상 룸을 두세 개 잡고 현금으로 계산한다라며 우리 가게에서만 하루 2천만원, 한 달에 2억 원씩 10년을 팔아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그가 단 하루만 그 룸살롱에 온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최근 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기사거리는 검사들의 접대는 없었고 또 그렇게 혐의 검사들이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작년 8월경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 김씨의 동양 친구인 김모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의 룸살롱 술자리에서 검사 계획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위 검사역과 검사를 혼동하여 룸살롱 웨이터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검찰과 법무부 감찰팀과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수구 언론을 위주로 다수의 언론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사 명칭과 유사한 금감원의 검사역 직책을 헷갈려 진술했다고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1일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선임검사역 C씨가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전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을 방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의 고향 친구로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봉현 회장의 입장문에 검사들에게 향응을 접대한 것은 작년 7월이라고 적었다. 즉, 그것만으로도 한 달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김봉현 회장은 해당 룸살롱에 7월, 8월 언제든 수시로 갔었다는 것이 팩트일 것이다. 해당 F 룸살롱은 주 5일 예약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감찰팀은 김 회장이 방 3개, 이벤트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을 잡은 이유가 한 방에는 A 변호사로 알려진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들이 있고 다른 방에는 이종필 라임 부사장, 또 다른 방에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으며 각각 검사들과 인사를 했는지를 보고 조사 중이다. 7월에 따로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들만 하고만 자리를 했던 것인지 다른 2명과 각각의 방에 있다가 서로 인사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8월에만 룸살롱을 간 것인지는 시점, 즉 접대 날짜 등과 핸드폰 포렌식을 통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검사들의 동선과 비교하면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될 듯하다. 김 회장은 지난 21일 공개한 2차 편지에서 법무부 감찰에서 술자리에 왔던 검사 2명의 사진을 특정했고 나머지 1명은 80% 정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특정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편지에서 검사 로비 시점으로 언급한 7월과 검찰이 말하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혼동하는 룸살롱을 방문한 8월은 시점상으로도 다르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이미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며 기존 수사팀의 조사에서는 검사 로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든 감찰이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느 쪽이든 주장 또는 기사 흘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3차 옥중 편지에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언론에 의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술 접대 자리에 있었던 이주영 변호사와 대우해양조선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검사들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동료들이었으며 이주영 변호사는 당시 이 팀장 한동훈 검사에 이어 이 팀 부팀장이었고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 나머지 2명의 검사들도 라임 수사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중 한 검사는 술 접대 자리에서 소개 당시에 사람 잡을 때 눈도 안 감기고 산채로 포를 뜬다라고 소개했다 한다. 검사가 깡패 조폭인가? 어찌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만약 이들 검사가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들의 죄목은 당장 무엇일까?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김영란법 등이 바로 저촉될 듯하다.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거나 좌우 다른 2개의 방에서 당시 동석한 여성들과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죄목이 더욱 중하게 추가될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부패범죄자가 될 처지인 듯 싶다. 열린공감TV는 지난 9월 27일 충격 윤 검찰총장 처 김건희에 대한 엄청난 제보 김건희 기소된다 편과 10월 1일 단독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 추석특집 그녀들의 과거편을 통해 최초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노에서 근무했던 여성 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여성의 사생활이며 지극히 개인적 문제이기에 자극적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여성으로 인해 현재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라면 이는 결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알 권리 차원이 되기에 해당 의혹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알아본 그대로 과감없이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였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역삼동 사거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과 그 지하에 있었던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 대한 진실은 당시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여 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사람 기억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열린공감TV가 의심하고 있는 당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했던 200에서 3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 중 한 명일 수 있는 김명신이 예명으로 사용했던 줄리라는 이름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녀가 줄리였던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녀는 그 존재를 통해 다양한 전관계, 판검사, 연예계 사람들을 접대하는 소위 에이스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다른 층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은 지하에 있던 여성들은 한국식 예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줄리란 이름을 사용하진 않았을 것이라 한다. 줄리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다 한국 이름을 가명을 썼지. 네. 줄리라는 이름은 특이해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네. 그런 이름을 안 쓴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판검사는 많았던 거는 사실이래요. 네. 당시 강남 엘루이 호텔 지하에 있던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출신 웨이터가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나이트로 옮겼는데 그게 줄리 출신이란 말로 화제가 되었다란 이야기도 있다. 당시 강남에 엘루이 호텔이 있었거든요. 엘루이요? 네, 당시 강남에 엘루이 호텔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지하에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네네. 그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끊은 거 없었어요. 그리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사주였던 조남욱 회장이 실제 매장 운영권을 주었던 이왕 X와 그의 부인과 직접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얻어 수개층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줄리는 분명 존재했으며 어느 순간부터 조 회장과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했다고도 했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어쨌든 네. 뭐 담담하게 그냥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못 들어보셨죠? 네. 줄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여기 그분이 또한
줄리로 활동하다가 만난 양재택 검사와 동거를 시작한 아크로비스타의 국민대 조용대학원 동기였다는 분이 우연한 기회에 놀러 갔었는데 학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목격했다고도 한다. 김명신 씨랑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국민대 대학원. 그걸 다니면서 김명신 씨랑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김명신 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고, 근데 놀러 갔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굉장히, 그게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그 집이었던 것 같고. 아크로비스타. 네. 하여튼 같이 다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거기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끝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와 함께 같이 라마다 르네상스 조나목 회장이 베푼 연회장에 참석했던 여성들 중 한 명으로 가장 절친이었고 훗날 그녀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참석한 친구가 줄리가 맞다라 확인해 주었다. 나는 확실히 같이 활동하던 애가 줄리라고 했다는 것은 들었고, 하여튼 저기 줄리는 맞아. 줄리를 같이 다녔던 애야. 결혼식에도 참석해, 유일하게 여성으로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했던 애야. 그녀는 절대로 신변 노출을 꺼려하여 녹취를 공개할 수 없으며 그녀의 확신을 연결해준 피해자 정택택 씨가 최종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의 예명이 줄리였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 시기에 그곳에서 근무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힘 빼고 나지막하게 설마 검사들이 룸살롱 갔겠나 라고 하며 윤 총장께서는 룸살롱 간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별게 아니라는 듯 글쎄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설마 검사들이 룸사롱 갔겠나. 우리 윤 총장께서는 룸사롱 간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납니까? 글쎄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여 년 전 그때도 윤 총장은 검사였다. 그리고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는 20여 개 가량 되는 룸살롱이 운영 중이었으며 그 안에 줄리도 있었다.